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커뮤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커뮤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곳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에도 현장 중심 도정 구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고성 당항항을 시작으로 양산 지역의 도시재생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양산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산업단지 재생 현황과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산 산단 재생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연 9,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생산액도 1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읍면동 인구수가 가장 많은 물금읍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용 창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담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민생 문제를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에도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밥이나 라면 등도 크게 올라 손쉽게 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됐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상승한 후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짬뽕 외에도 소주 5.2%, 볶음밥 3.6%, 짜장면 3.2%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내 공기질이 개장 초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대합실 미세먼지는 15에서 29.2 마이크로그램으로 실내 공기질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개장 초기인 지난해 1월 40.2 마이크로그램보다 개선됐습니다.
또 사람 호흡으로 배출해 환기척도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497에서 553ppm으로 1월과 비슷했지만 기준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공기질 관리 대상은 아니나 건물 안에 있어 악화 우려가 있는 승차장은 미세먼지 25.3에서 35.4 마이크로그램, 이산화탄소 445에서 498 ppm으로 1월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중국 지린성 창춘시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등 북방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부터 두 도시를 방문하는 출장을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중국 창춘시를 찾아 류창룽 시장과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우호 협력 관계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당일 인천 상공회의소도 창춘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전략적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하얼빈시를 방문한 유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한 우호 결연 협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 개헌에 동의하고 있어 조기 개헌이 성공할 확률은 51%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약 1,200억 원 정도 절약될 수 있다며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방 분권과 관련해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가능한 그런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권한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다. 한편 정 의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재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개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고창천의 침수 피해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침수 피해로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고창천에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으로 실마리를 풀게 됐습니다. 고창천은 1992년 고창천 기본계획 수립 후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곳으로 고창천 상류 노동저수지구 노후시설, 저류시설 정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국가 예산 716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등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전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은 사업비 618억 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제2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해 취수타 신설, 여방수로, 제방 손상 안전 강화 개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3개 부처가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도심지 밀집화 구간으로 제방 확장이 불가능한 2km 구간을 유역별 홍수 분담 계획과 하도 정비 및 내수 침수 배제 사업을 병행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전북 김제를 찾았죠.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선도 농장을 선정하여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 파프리카 재배 현황을 소개받은 후 파프리카 생산, 선별, 포장 과정을 둘러보면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총리는 주 농산과 같은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 사항을 보급하고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이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지능형 고부가 가치 로봇 산업과 스마트 전기전자 산업 등 주요 5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능형 고부가 가치 로봇 산업은 지난 2016년 10월 전남대 첨단 산업 캠퍼스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를 마련하는 가운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3천억 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 첨단 3단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를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에게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6개 사업 총 450명의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 발달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노인과 노인의 유쾌한 만남을 주선하는 노노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과 경증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12월까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며 일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 시 최대 2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관련 서비스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국민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죠.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정부 이사에서 어르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서비스와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32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8일 수수료 없는 티켓 판매 플랫폼 문화앤티켓을 개설했습니다. 문화앤티켓은 영세한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 정보와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는 받지 않는데요. 공연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 무인 발권 시스템도 운영하고요. 문화앤티켓 개설 기념으로 이날부터 2주 동안 산울림 소극장이나 KTNG 상상마당 등의 전시 공연에 관객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